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네, 여러분 KTX SRT 코레일 관광개발에서 채용했던 객실 승무원 채용 얼마 전에 발표가 났죠. 정말 오랜 시간 서류 합격 후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딜레이 되다가 갑작스럽게 채용이 진행됐고, 발표도 면접이 끝난 바로 다음날 지난주 금요일에 났습니다. 오랜 시간 채용 가뭄으로 정말 힘든 상황에서 또 단비에 또 오아시스 같은 그런 채용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상 밖에 지원을 했었는데, 그 경쟁률 최종까지, 서류뿐만 아니라 그 최종까지 정말 치열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해. 우선 서울에 17명, 부산 6명, 익산 2명, 그리고 수소 6명까지 총 31명이 채용이 됐는데,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빡센 경쟁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채용했던 마치 그 제주항공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선 합격하신 모든 분들 정말 축하합니다. 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총 4명이 합격을 했는데, 그 중에서 1명이 예비 1번입니다. 사실 보통 예비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이런 게 1년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1번은 100%고요 2번 정도까지는 결국에는 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서, 사실 아직 완벽하게 합격한 건 아니지만 아직 서류 검증 기간이 남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비 1번인 제 학생도 또 반드시 또 입사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의 합격을 조금 기대해 볼 수도 있었는데, 이번 면접이 유난히 너무 급하게 진행이 됐고, 무언가 준비된 그 기량과 역량을 보여주기에는 조금은 어떻게 좀 그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면접이라 해야 하나, 조금 그런 게 정말 아쉬웠습니다. 일단은 진짜 좋은 경력 그리고 교육상 이런 친구들도 많았고, 면접도 잘 보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면접 시간이 정말 칼같이 짧았고, 이번에 딱 토론 면접 15분, 그리고 공통 질문으로 한 10분 정도 면접 딱 이렇게 했고, 개별적으로 1분씩 이렇게 또 타이머를 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했고, 이 면접 답변으로 변별력을 과연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과 걱정이 가득했던 면접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뿌듯한 건 제가 수업에서 진행했던 모든 부분 안에서 나왔다는 게 정말 다행이고 뿌듯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롤플레잉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공승무원 롤플레잉과 또 이번 KTX SRT 지원자들을 위한 이런 철도 객실 승무원 롤플레잉 두 개를 같이 병행을 했는데, 그 부분이 시너지가 나서 이번에 현장에서 모든 롤플레잉 이 예시들이, 그러니까 토론 주제죠, 제가 알려줬던, 가르쳐줬던 그 부분에 대한 모든 게 100% 나와서 이렇게 채용, 합격, 가뭄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해주셨지 않나 생각합니다. 롤플레잉 주제로는 열차 문이 닫혔는데 갑자기 내리겠다는 승객 어떻게 할 것인가, 한여름인데 지금 춥다고 온도를 높여달라고 하는 승객이 있다, 어떻게 응대할 것인가, 다른 승차권을 구매했는데 이 해당 열차편에 타고 있다, 벌금 부과할 건가 안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정말 흔하게 객실 상황에서 볼 수 있는 주제들이 롤플레잉 주제, 토론 주제로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들의 대부분은 좀 답변의 방향이 하나로 쏠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를 둔다면 조금 초반에 여러분들이 답변을 한번 해주시고, 그 이후에 다른 앞에 있는 지원자들 답변들을 정리해서 플러스 알파로 개선하는 그런 또 아이디어를 내준 분들이 합격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과 같이 모두 발언, 누군가 첫 번째 시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고요, 또 사회자도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토론 주제를 받고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간 동안 다 정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건 아니고, 그때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제가 보니까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번 KTX SRT 같은 경우에 본인이 말할 때,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서 많은 사람들 고개 끄덕거리고 면접관들도 고개 끄덕거리게 하는 그 공감 포인트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다른 사람 답변할 때 잘 듣고 있는 그 표정과 태도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이게 개인적인 역량과 상관없이 조 분위기가 너무 안 좋거나, 한 사람이 계속 혼자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뭔가 좀 대립돼서 싸우는 분위기, 그리고 시간이 안 지켜지고 너무 그냥 배려해서 토론 같지도 않은 분위기, 이런 면접, 이런 조 같은 경우에는 올킬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제 학생 중에서도 정말 잘하는 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면접 안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일단 조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완전히 묻혀버렸고 실제로 그 조에선 누구도 합격자가 없더라고요. 실제로 한 조에 8명이거든요. 그런데 한 조에 2명이나 합격한 케이스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올탈도 정말 많지만 이렇게 한 명이 아닌 2명씩 합격한 케이스도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탈락을 했다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이게 내 실력과 상관없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런 환경, 분위기 이런 게 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의 이런 매력을 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면접에서 탈락했던 분들 반드시 다음 채용에서 또 기회가 있을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탈락의 가장 큰 포인트 중 하나가 또 여러분 시간이었습니다. 30분 전에 면접장에 도착해라 라는 안내사항이 있었죠. 정말 안타깝지만 제 학생 중에 한 명도 사실 뭐 지각한 건 아니지만 이 30분보다 조금 더 오버해서 도착을 했었는데 해당 도착 시간을 다 적는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이게 조마다 한 명씩은 거의 있었나 보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학생들이 면접 본 조에 좀 뭐 대부분은 아니지만 정말 다수의 지각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케이스는 모두 탈락했다. 근데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공공기관, 공기업 밑에 있는 공공기관이지만 그 조직의 특수성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열차 승무원 딱 봐도 떠오르잖아요. 정시성. 물론 저 같은 경우에 아시아나눔 최종 면접에 30분 지각을 하긴 했는데 그건 그래도 천재지변이었잖아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어떻게 교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면접에서 가만히 됐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의 케이스에서는 또 최종 합격자도 적기 때문에 그냥 초반에 다 탈락을 시킨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면접은 굉장히 잘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 질문도 약 10분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타이머를 재고 시간이 이렇게 좀 알려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분을 초과하지 않고 면접 답변을 하는 게 조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1분이라고 하면 여러분 공백 제외하시고요. 글자 수 250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 그냥 무언가 생각나는 대로 스토리텔링 그냥 지금 당장 스토리텔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스토리텔링을 해둔 걸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끔 텔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뭐 개별 질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막 어려운 질문 없었습니다. 뭐 본인의 장단점, 본인의 강점, 약점, 본인의 커리어와 경험 중에 어떤 부분이 객실 승무원과 연결되나 그리고 열차 승무원 지원 동기 등 뭐 뻔하디 뻔한 질문들이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제가 미리 예상했던 질문 내에서 100% 나왔기 때문에 사실 준비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면접에 영향을 발휘하지 못할 이유는 없었던 정말 평이한 난이도의 면접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합격 포인트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애티튜드 아닐까 싶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면접을 봤거든요. 일단 목소리가 웃어야 됩니다. 그냥 목소리가 웃고 밝은 사람, 입이 보이지 않더라도 입이 웃는 게 중요하겠어요. 어차피 가려졌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눈이 웃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마스크로 가렸지만 그걸 뚫고 나오는 미소가 있어요. 물론 그 마스크를 뚫고 나오는 외모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면접에서 합격에 가는 포인트가 됐던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합격자들 중에 또 한 가지 이건 좀 비밀이긴 한데요. 사실 경력이 전혀 없는 친구도 합격을 했고 경력이 꽉 차 있는 친구들도 탈락을 많이 했고 제 학생 중에서는 또 경력이 하나 있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조금 나이대도 조금은 어린 친구들이 많이 합격을 했고 또 실제 항공과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 지난번 기간제 휴직자 대체 인원 이렇게 계약직을 채용했을 때는 조금 나이 많은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객실 승무원, 철도 객실 승무원 전반적인 이 전공 추이를 보면 항공 서비스, 항공 관광, 그러니까 객실 승무원, 항공 승무원을 지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게 채용 기간이 길어지고 여러분들 철도 승무원에 관심이 있는 항공 승무원 준비하는 예비 승무원 분들은 충분히 지원을 병행하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실제로 면접 준비 과정은 100% 동일하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토론이 다르긴 하지만 결국에는 롤플레잉이니까. 그래서 철도 승무원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인성 면접과 직무 면접 그리고 롤플레잉 이 세 가지만 완벽하게 준비해 두신다면 사실 최종 합격은 여러분들 어떤 환경이 딱 갖추어져 있을 때는 그 바로 한 방에 갈 수 있는 지름길 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채용이 한 번 더 진행될 확률이 큽니다. 그게 계약직이던
혹은 이번과 같은 정규직이던, 왜냐면 지금 뭐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이번 정부에서 취업 압박, 채용을 굉장히 압박을 많이 넣고 있고, 이번에 갑작스럽게 진행된 만큼 상반기 채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이 많지 않은데 아마 하반기에는 충원이 분명히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두시고요. 하루아침에 절대 준비하기가 어렵다는 거, 그리고 면접이라는 기회는 여러분 뭐 서류를 잘 써서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됐을 때 갑자기 오는 게 아닌 그냥 진짜 갑자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 갑작스러운 기회를 반드시 여러분들은 잡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철도 객실 승무원에 관련된 합격 관련 면접 브리핑 마치고요. 합격하신 모든 분들 즐겁게 열심히 다니시길, 그리고 이번에 아쉽게 떨어진 분들, 그리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분들도 열심히 준비해서 그 기회 꼭 다음번에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